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급등 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종목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3D 느낌으로 자막을 입히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캐리소프트, SG충방, 알로이스, 에이텍TN, 태용로직스, 휘닉스 소재, 깨끗한 나라, 해인, 이렇게 8종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의 순서는요. 주의사항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목 선정 기준, 그리고 종목별로 점검을 할 텐데, 급등 재료, 그리고 매매 동향, 캔들 차트, 박스권 주가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급등 후 박스권 종목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며 준박이 공부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재료와 테마로 인한 급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함께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8종목이고요. 30일 이내에 상한가가 1회 이상 발생된 종목이에요.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 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다 빠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대가 형성이 돼서 위아래로 지금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등 후에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했던 장대 양봉의 시작가를 이탈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보다는 재료와 테마로서 급등했던 종목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5가지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제가 고른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8종목이 준박의 기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는 3월 29일에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 속 캐리와 친구들이 중국 전용 IPTV 단독 채널 개설 방영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현재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한가가 들어갔던 3월 29일부터 4월 11일, 오늘 지금 녹화한 날짜까지죠. 실제 매매는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의 매매 동향입니다. 보시면 개인 위주로만 지금 순매수가 누적으로 쌓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딱 개인이 들어온 만큼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월 29일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날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에 의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즉, 캐리소프트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이렇게 보시면 들어왔다 나가는 단타 형태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즉, 앞으로도 캐리소프트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네, 일봉 차트입니다. 3월 29일 날 이 부근에서 그쵸? 상한가 종가였던 가격이 6,900원입니다. 6,9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하단이 형성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상단으로는 상한가 다음 날에 만들어졌던 윗꼬리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8,670원. 그래서 지금 캐리소프트는 이렇게 6,900원과 8,67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가 상한가 이후에 이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윗단으로 시세가 형성이 됐죠. 즉, 이 3월 29일의 상한가는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6,900원을 뚫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6,900원대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캐리소프트를 우리가 매매를 해보고자 한다면 좀 더 오래 기다려 본다면 이 6,900원 이 라인까지 한 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즉, 지금 이 노란 선이 21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쯤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빠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 살짝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이런 W 패턴을 그리면서요. 약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6,900원 초반 부근에서는 7,500원과 6,900원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대를 할 때는 당연히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고 어찌됐든 이 상한가를 들어갔던 날이 사실 보시면 거래량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요 음봉 보이시죠? 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대량 터졌습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이 많이 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조정은 받았지만 6,900원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900원과 7,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혹여라도 요 6,900원을 뚫고 떨어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21선 라인, 요 부분, 대략 한 6,500원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6,900원과 8,670원이라는 박스권을 정했다면 엄밀히 따지면 6,900원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손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씩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 기준이고 뭐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매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들어온다면은 이때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시 이탈하면 손절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박스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또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8,670원 이런 데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죠.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꼭 여기에 딱 맞춰서가 아니라 일부 물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떨어지면 또 기다렸다가 이런 목에 다시 잡고 다시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하고 그런 다음에 뚫고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하실 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캐리소프트 주봉 차트인데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캐리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저점을 올렸죠. 즉 여기서 이 하락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상승하고 점점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캐리소프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로 주봉 캔들도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캐리소프트의 추가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캐리소프트 4월 9일 기준가로 박스권 하단은 6,900원, 상단은 8,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G 충광입니다. 4월 2일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SG 중방 매매 동향입니다. 4월 2일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근까지의 매매 동향인데요. 보시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량이 언제든지 개인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기관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막 60만 주 순매수, 외국인도 20만 주 순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수의 주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구 하나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보시다시피 4월 2일 상가 들어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쵸? 하지만 기관은 어떻습니까? 투신, 바로 단타로 다음날 바로 다 나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이때 둘 다 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조금 더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 식으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상한가 터졌을 때가 5,600만 주, 그 다음 날이 4,200만 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져주면 이제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H충방 일봉 차트입니다. 4월 2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날의 종가였던 4,125원이 이 박스권 하단 첫 번째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양봉 캔들의 한 중간 부분에 위치한 3,750원도 2차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 4,125원은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5개가 지난주에 만들어지면서 이 금액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확 죽고 있어요. 거래량이 확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럴 경우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가능한 위치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125원 기준 약 대략 한 4,250원부터 4,125원 요 부근은 1차 분할 매수 구간이 되겠고요. 그러나 좀 더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3,750원 부근까지도 2차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준이 4,120원에서 떨어지면 나는 손절 하면 여기서 손절하셔도 되는 거고요. 3,750원까지 기다려봐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손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직전 고점이었던 4,820원을 돌파해 줄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가 영역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는 분명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많이 터져 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SG충방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어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게 너무 벌어져서 이걸 줄이러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750원 부근까지도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요 이제 21선이 보시죠. 요 21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때 여기서 주가가 만날 때 그럴 때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 11선 따라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4,125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G충방 4월 9일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은 첫 번째가 4,125원이고 두 번째가 3,750원입니다. 상단으로는 4,820원입니다. 네, 다음은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는 4월 1일에 디즈니 플러스 하반기 국내 서비스 예정 소식 속 안드로이드 OTT 박스 사업 영위 사실 부각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알로이스 매매 동향입니다. 4월 1일 상한가 들어간 날로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주로 개인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조금 물량을 내놓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상한가 들어간 날은 4월 1일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4,400만 주. 그런데 요 4월 5일에는 유독 훨씬 더 많은 개인의 순매수량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의 순매도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량들이 대부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단타예요. 이렇게 크게 한번 들어와도 나눠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쵸? 보시면 들어온 물량 그대로 나가는 수순입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보시면은 기타 법인에서 일단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로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위치이고요. 이날 4월 1일 날 이때 종가 6,450원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가격을 다음날 살짝 훼손하는가 싶더니 다시 메꾸고서 그런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적인 박스권은 6,450원 하단을 시작으로 해서 상단으로는 이때 고점을 찍었던 7,900원까지로 우리가 1차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떨어질 때는 여기까지도 분할 매수 영역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500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5,500원은 이런 데서 저항을 맞았던, 저항을 맞았고, 저항 맞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또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분할 매수 해본다고 한다면 6,4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면 손절, 아니면 다시 들어오면은 매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버텼다가 5,500원에서 매수, 하지만 여기 이탈하고 만에 하나라도 거래량 터진 음봉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은 이럴 때는 손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7,900원 사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 실현 해볼 수가 있고, 많이 더 뚫고 올라간다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익절로서도 대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돈이 들어오는 흔적은 많이 보여요. 그쵸? 이렇게 빨갛게 보이시죠? 다 빨간 거. 여기서 한번 좀 나간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이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들어온 흔적은 더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돈이 많이 나간 흔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돈이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번 더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크게 나간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로이스 박스권 기준가는 하단이 1차적으로 6,450원이고요. 좀 더 깊게 빠진다라고 할 경우 5,500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7,900원입니다. 다음은 ATEC-TN입니다. ATEC-TN은 3월 31일 날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정치 인맥 이재명 테마 상승 속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ATEC-TN 매매 동향입니다. 3월 31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개인의 순매수세가 가장 많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이 순매도가 가장 많고, 기관도 뭐 그냥 단타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한가 들어간 날 3월 31일에는 이렇게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은 이렇게 단타로 빠지고 개인들은 그 다음 날부터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요날 4월 8일에 기관이 대량 들어오면서 외국인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때 개인은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놓은 물량은 어떻습니까? 이때 보시면 가격대가 37,000원, 39,000원 근데 여기는 45,000원까지 올랐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예요.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4월 9일에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나간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투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단타만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본 캔들입니다. 자, 이날 3월 31일에 상한가 들어갔죠. 종가가 37,550원인데 제가 1차 박스권 하단은 이 이후에 시세가 깨지지 않고 상단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4월 8일날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했죠.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걸 기준봉을 삼고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도 앞전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보다 4월 8일날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준으로 박스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1차 박스권 하단가는 38,75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으로는 48,450원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4월 7일 선거가 끝난 뒤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TEC-TN이 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주 급등과 급락을 거듭을 하죠. 근데 이때는 사실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는 시세가 우측으로 횡보를 하면서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상승은 어떻습니까? 상승을 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 그대로 바로 나왔고요. 이 조정은 아마도 다시 한 번 더 38,750원 부분까지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기보다는 기다렸다가 4만원과 38,750원 사이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소액 분할 매수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는 내년 대선까지도 충분히 이런 지지율에 따라서 혹은 뭔가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거듭할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요. 그리고 특별히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이 없을 때는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1차 매수가 소액으로 38,750원에서 4만원 사이에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 깨트리고 더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3만원 초반 부근, 3만원에서 32,500원 이런 부근까지도 우리가 분할 매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당연히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영역이에요. 이 정치 테마주도 아시겠지만 한번 급등하면은 뭐 하루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면서 분할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겨듭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서 장대음봉 나오면은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터질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앞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도 대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ATEC-TN 박스권 하단 1차적으로 38,750원이고요. 좀 더 깊게 빠졌을 때 3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으로는 48,45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종목 다 살펴봤고요. 박스권 매매는 주식 매매의 기본인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식 초보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익절과 손절 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와 그리고 많은 연습,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